미술 컬렉터의 명작 소장품 인물화. 몽우 조셉 킴의 작품들 중에서 인물화는 특이하게도 공개하는 즉시 개인 소장됩니다. 미술관 갤러리 관장님들과 미술 컬렉께서 즉시 소장하셔서 전시 전 완판되는 바람에 몽우 화백은 지난 32년간 인물화로 한 번도 개인전을 열지 못했습니다. 화가 역시 마음에 힘이 없으면 인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흔치 않습니다. 그가 그리는 인물은 어떤 개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의지와 꿈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델 역할을 했던 파란 눈의 외국인의 정신에 감동하여 그리게 된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물화를 그리도록 영감을 준 분은 독일계 미국인 미술 컬렉터이자 사업가인 토머스 마틴 회장입니다. 그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화가에게는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인물화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작품의 평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자칫 작품이 가진 큰 의도를 왜곡시킬 순 있겠지만 화가가 30여 년 넘게 남자 얼굴을 그리게 된 동기를 부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몽우 화백이 모자를 쓴 인물을 그리게 된 것은 10대 시절에 만난 유태인 스승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차 선생에 대한 깊은 존경심 때문입니다. 평소 손바닥만 한 키파라는 작은 모자를 쓰다가 외부에 나갈 때에는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곤 했는데 모자를 쓴 인물의 묘사에는 당시 어려운 시절 유태인 스승에게서 배운 시련을 지혜와 통찰로 넘어가게 한 가르침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자는 내 마음을 밝혀주는 태양이고 마음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로 삶을 통찰해야 한다는 승의 가르침은 화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모자를 쓴 인물을 그리게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파란 눈의 미술 컬렉터 때문입니다. 그 역시 모자를 즐겨 썼어요. 여러 제국이 일어서고 무너져도 수백 년 이상, 아니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을 상업으로 대를 이어 그들만의 제국을 이뤘으며 현재에도 200여 개의 여러 사업과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안은 상당한 부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여러 정부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품에서 훈장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몽우가 경이로워하는 것은 그가 가진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여였어요. 그는 종종 전 재산을 다 잃어도 바로 즉시 그 재산 이상을 벌 수 있다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의지가 기쁨의 힘을 발현시켜 외부의 상황에 꺾이지 않기 때문이며 나와 남을 압박하지 않고 나와 남에게 속지 않으며 어둠 속에서는 내가 빛이 되면 되며 어느 누도 나의 기쁨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의 부가 실제의 부를 이루게 한 원동력이라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몽우 화백에게 개인적으로 대가 없이 후원하지 않았으며 화가가 좋은 그림을 그릴 때에만 수장만 골라서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목숨 걸고 좋은 작품을 그렸고 그 여파로 국내외 미술 컬렉터들이 그의 그림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화가는 이러한 마음을 참 좋아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를 발전시키게 한 컬렉터의 관점은 화가를 왕으로 본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현실을 이겨내며 명작을 그리도록 지켜본 것이죠. 몽우 화백은 그 컬렉터에게 놀라워했던 것은 마음의 그늘이 없고 염려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낙천적인 성향이 아니라 마음이 산같이 담대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같이 수완과 지혜와 통찰 넓혀서 겨울을 녹여 봄을 이루게 할 마음의 기운이었어요. 그 미술 컬렉터는 자신의 부요의 원천이 기쁨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가문 전체의 부는 오직 기쁨에서 나왔다고 자신해요. 이 그림의 주인공 역할을 한 그 인물은 몽화백의 어느 질문에 긴 대화로 답했는데 당시 간략히 메모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이후 이 작품이 나오는데 중요한 대화라 생각됩니다. 24시간 기쁨을 유지하는 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가른다. 기분은 내 마음의 주파수, 에너지이니 그것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라. 나의 현실은 어제의 내 기분이 어떤 주파수를 발산했느냐에 달렸으며 나의 오늘의 경제는 어제의 내가 나와 남의 말에 현혹되었느냐 아니면 경계하였는가에 달렸다. 기분이 좋다고 기분을 낭비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며 나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그것은 술 마시고 낭떠러지로 다가는 운전자와 같으니 방향과 판단에 문제가 있다. 기쁨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고요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깊은 체험과 회한과 통감 속에서 지혜와 판단력의 형태로 나온다.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나의 생각에도 현혹되지 마라. 인간은 나약하고 속이며 심지어 나 자신도 잘못된 정보에 쉽게 속는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현상은 가짜라서 진짜른 것은 불가능하나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진정한 내면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면 얼음을 깨고 피어나는 꽃송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떠드는 것은 덫이 많으니 세상이 잠잠해질 때 사물을 바라봐라. 내가 하는 그 일에 부요와 기쁨이 있으나 사람들은 내가 안 했던 데에 기쁨이 있다고 착각한다. 몸에 중병이 걸렸다 치자. 사람들은 갑자기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여행 다니고 좋은 추억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직업, 나의 일상인데 자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라 하니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한탄하며 삶이 저물게 된다. 나의 삶은 나를 지금껏 지탱한 현실에서 나온다. 나를 먹여 살린 일거리에서 나의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이다. 세상이 대단하다며 박수치는 만 개의 사안 중 한두 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전 재산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가진 부요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진 부요다.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았다면 나의 천직이고 나의 현실이며 나의 자랑이니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냐에 따라 겨울이 될 수도 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날씨가 추우면 난방기를 틀면 즉시 봄이 된다. 내가 가난하면 지금 나의 판단을 올바르게 하면 된다. 내가 아프다면 아팠던 데이터의 반대로 가면 된다. 그러다 되돌릴 수 없더라도 지금을 기뻐하는 힘은 내가 가진 가장 강한 힘, 나의 정신의 봄을 일으킬 유일한 에너지다. 내 삶의 봄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것이다.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설날 전 몽우화백과 파란 눈의 미술 컬렉터의 대화 중 화가는 이 인물을 만나면서 힐링을 지난 30여 년간 그렸으며 온갖 일을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그저 덤덤하며 담담하게 오직 지금을 즐겁고 기쁘게 누리며 즐거워하니 늘 봄날이고 매 순간이 기분 좋고 행복한 나날을 즐깁니다. 미술사가 오정엽님의 글이었습니다. 땀비 갤러리